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도를 준비하기로 했죠. 자, 이론 교재 198페이지 진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잠깐 입문 과정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로 이 법이 규정한 법으로 정의된 용어 정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개략적으로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이 법이 2018년, 그렇죠. 2018년 2월 9일부터 이제 전면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2018년 2월 9일 새로 시행하게 될 정비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비법상 정비사업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풀어가게 될 텐데, 하기 전에 정비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법, 부동산공법에서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이 100여 개가 훨씬 넘잖아, 그죠? 그런데 100여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엇이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약칭을 했었는데, 이 국토계획법은 이제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하는 국토 체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국토계획법상 이제 국토계획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서 제가 설명드린 국토계획이 하나 있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죠.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군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니까 서울은 여기에 해당되죠.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전부를 한 개의 단위로 하고,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은 강원도 평창군 관할 구역 전부를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이제 도시 계획과 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다 배우셨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사업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고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이 뭐죠? 여러분,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적과 군적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배우셨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배웠고, 이 기본계획은 이제 도시적과 군적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즉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었죠?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물론 한번 이런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가 뭐죠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암기되고 이렇게 술술 나올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개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래, 배운 적이 있어, 기억나, 그 정도만 하시면은 저는 감사한 일이죠.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기반시설이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때 이제 기반시설은 도로라든지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이 전부 기반시설에 해당하잖아요. 자, 이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설치에 관하여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됐고,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되면은 그 결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도로라든지 지하철, 학교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 시설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게 되고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서울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한강대교를 만들거나 뭐 종합운동장 건설하거나 또 고척동에 뭐 야구 돔 경기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전부 서울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런 서울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을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30년,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 시설은 열악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정비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됐을 때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그 절차, 사업의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해서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우리가 공부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제도,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지난주에 공부했죠. 네,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한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된 혼용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그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절차 등에 관하여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도시개발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자, 정비사업이 결정됐죠. 정비사업이 결정되면은 그때 정비사업의 종류가 2017년도까지 6개의 그 정비사업이 있다가 이제 2018년 2월 9일부터 새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6개의 정비사업이 이제 3가지로 통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률, 타 법률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관이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3가지.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그 3가지 정비사업별로 각각의 정비사업을 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3가지가 있었죠. 아까 그 3가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 정비사업 절차 이런 것들을 기본법인 국토계획부로 규정하면은 법이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비 사업에 관련된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제 앞으로 좀 약칭해가지고 법 명칭을 도시정비법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약칭하여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줄여가지고 그냥 정비법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문과정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때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교육법이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이고, 정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국토교육법의 관계가 상위법과 하위 법률의 관계라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법상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먼저 정비법상 정비사업부터 이제 용어 해설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그 교재는 198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정비구역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은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된다는 거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죠.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정비사업 체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정비사업 체계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법을 단순히 암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원리에 쫓아서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고 이 과목에 대한 학습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체계의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책 보지 않고 개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개를 좀 할게요. 2017년도까지 정비 사업이 6개 있었거든요. 네. 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리 사업이 있었다고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2018년도부터 내년 2018년도부터 이제 통합이 돼요. 통합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198페이지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정비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자, 여기서부터 좀 암기를 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첫 번째 이제 2018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2017년도까지 존재하다가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통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통합되면서 두 가지 정비 사업을 무엇이라고 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2018년도부터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2018년도 29회 공인 중개사 수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이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암기해둡니다. 자,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를 드릴게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2017년도까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다고요. 자, 이 두 가지 있죠.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위에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또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가지고
이 재개발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자 이것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정비 사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 있다는 거죠.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에 통합되면서 그 이름이 재개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빠져버렸죠? 주택이 빠져버린 거죠. 자, 이 주택이 빠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2017년도까지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로 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에 통합이 되면서 이제 2018년도부터 재개발은 이제 상업지역, 도심 재개발, 그리고 공장 재개발 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재개발 사업 대상 용도적이 이제 확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 거지 주택을 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통합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재개발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있게 된 겁니다. 두 가지 배웠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암기해 나갑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는데요. 주택 재건축 사업.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명칭만 변경됐죠.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이제 주택의 개념이 또 빠지게 됩니다. 빠져가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이 된 거죠. 재건축 사업으로 법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을 또 빼버렸으니까 그 또 왜 뺐을까? 그 의미가 있겠죠. 그 빼버린 이유가 그 재건축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도시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 주차 시설 그리고 체육공원 이런 그 공용 주차장 등등 이제 정비 기반 시 양호한 지역이에요. 양호한 지역인데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의 건축 연령이 30년, 40년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공동주택만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이제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재건축 대상 지역이라고요. 이때 이제 재건축할 때 이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있죠. 근린 생활 시설들, 근린 생활의 상가 건물도 재건축 대상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이렇게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은 이렇게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 단지에 있는 상가나 근린 생활시설 등도 이제 재건축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이죠. 다 소개했네요. 여러분 2017년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6개였는데 2018년도 개정법에서는 이제 모두 3가지 개념으로 통합됐습니다. 이거 좀 암기하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폐지 통합됐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죠. 2017년도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러분 이게 도로예요. 네, 도로입니다. 네, 도로고 이거 다 도로예요. 그러면 가운데를 봐주십시오. 이 가운데 부분은 사방이 도로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가로구역. 가로구역이 되는 거죠. 가로구역. 여기에 이제 주택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 단위로 보니까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단위로 소규모 이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다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핵심은 소규모예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그 지난 한 5년 정도 그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처럼 뭐 재개발구역 4-5군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 3-4군데 합하여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그런 뉴타운 사업 같은 것은 이제 안 맞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변화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소규모 가로구역 단위로 이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다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렇게 이제 통합돼서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통합돼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요. 다른 법률로 이사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아마 이런 법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거환경, 소규모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중요한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게 됐다는 거죠. 알겠죠? 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이사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 법률은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6개의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5개는 이제 통합되거나 명칭이 개정되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과 소규모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였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비법상 정비 사업,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모두 몇 개가죠? 3가지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3가지 정비 사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개념 정의, 이 용어 정의에서도 시험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정비법은 모두 몇 문제죠? 그렇죠.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용어 정의에서 매년 정비법은 1문제 내지 2문제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법 개정 이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해보다도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 이거, 개념을 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재를 짚어가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2가지로 개념이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판자촌이나 달동네 정도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 동네에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 시설, 공용 주차장,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 이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게 아니고요.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이쪽 외워야 됩니다, 이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도로도 없고, 주차장 없고,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없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만 있지. 도로다운 도로가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법적으로 노후불량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입니다.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뭘 목적으로 하냐면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돼요. 개념을 하나 정리했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락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뭘 목적으로 하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하나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돼 있잖아요. 이때 주거환경 개선 단순히 이제 뭐 개선한다는 것은 좋게 고치는 거잖아요.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 개선이 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일부 있겠지만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에서 개선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은 곧 철거 방식이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락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종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철거 방식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상상합니다, 우리. 여러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요즘에 강남 쪽도 그렇고 그 분당이나 일산, 우리 수도권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 한강 신도시나 위대 신도시나 파주 운정지구 다 마찬가지죠. 이런 곳은 전부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신도시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도서관 이런 기반 시설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 지역요, 상상해 봅시다.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자, 이 동네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동네예요. 그럼 상상하십시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시가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골목길도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동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기반 시설이 열악하잖아. 그죠? 기반 시설 열악하고, 그리고 이 동네 건축물이 50년, 60년 되고, 이제 노후 불량주로 판정되면은 종전에 전부 재개발이었어요. 그럼 재개발은 철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종전의 건물은 전부 철거해버렸다고. 철거하고, 이 동네를 다시 개발하니까 기반 시설 다 밀어놓고 이제 택지나 상업용지 조성해 놓고 종전의 노후 불량 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택지나 상업용지를 새로 조성하여서 다시 재개발해서 이제 필요한 기반 시설 다시 확충하는 거죠. 없던 도로가 신설되고 없던 공원이 만들어지고 없던 공영 주차장 만들어지고 없던 공공도서관 지어지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 아파트 지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건설되면은 이때 건설된 아파트, 이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에 7억이고 10억이고 5억이고 하면은 이 동네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그 서민층은 그 10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정착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민층 거주지역,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전면 철거되고 아파트 건설 위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또 다른 서민층 거주지로 내몰리게 됐죠. 또 이삿짐 풀고 몇 년 살았어. 근데 또 재개발되니까 또 중산층 거주지로 서민층 거주지가 바뀌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서민층은 또 외곽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게 계속 지난 한 30년 정도 반복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종전의 주택이 있죠. 종전의 주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해 가자. 대신에 이 동네에 열악했던 기반 시설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확충해 주는 거죠. 해당 자치단체에서 기반 시설 확보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없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열악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줍니다.
해당 지역에 열악했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고 대신에 이 동네에 있던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 있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주거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핵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 지역의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그리고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가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는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존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거환경 개선 쓰면 틀려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주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틀려버린다니까. 이때는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이 보존 방식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두 가지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철거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보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정비 사업 가운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과 보존 방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2018년도부터 특징이 된 거죠. 네, 자 여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개념 두 가지를 저처럼요, 진짜 교재보지 않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현장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대충 읽어보고요, 대충 설명 들었다고 해서 시험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법은 이렇게 새로 정의된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악하고 노후 불량률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용어 설명이었죠. 다음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이 무엇일까요? 자, 재개발 사업도 개념을 두 가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개념을 두 가지로 정의하죠. 왜요? 재개발 사업에 어떤 개념이 포함됐죠? 그렇죠. 도시환경정비 사업 개념이 주택 재개발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재개발 사업의 개념도 두 가지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게 돼요. 자, 재개발 사업은 자, 정비 기반 시설, 이 지역의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에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달동네 판자촌이에요. 근데 재개발 대상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서민층 거주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반 시설이 극히 여기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열악한 정도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재개발 지역이 열악한 정도가 조금 나은 곳임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건물이 노후 불량증이 된 거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밀집. 위에는 보십시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과도하게 밀집. 근데 재개발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열악한 정도가 조금 낮죠. 여기는 완전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여기는 서민층 거주지역 정도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기반시 열악하고 그리고 그 동네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됩니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이 목적이죠? 네, 주거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네,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네,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네, 종전 건축물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전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철거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이제 위에가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주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통합되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이제 2018년도부터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렇게 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기능 회복,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합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 사업이 되고요. 재개발 사업은 둘 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둘 모두 네, 무슨 방식이죠? 철거 방식으로 네,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보전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사업은 둘 모두 철거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네,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상업 쪽에서 하는 그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것은 상업 쪽은 그 우리 도시의 외곽에 있습니까? 중심지역에 있습니까? 중심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 재개발이에요. 도심 재개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우리 남대문 시장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시장이잖아요. 이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제 도심 재개발이 상업 쪽에서 하는 이제 주로 재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업 쪽에서 하는 거, 공업 쪽에서 하는 것은 뭐 공장 재개발이죠. 네, 공장 재개발이 공업 쪽에서 하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상업 쪽에서 하는 재개발, 도심 재개발 이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여기가 서울의 석촌 호수공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석촌 호수공원이에요. 석촌 호수공원이고 그 이게 이제 송파대로죠. 네, 송파대로가 있고요. 네,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이거 송파대로고, 그럼 여기에 그 잠실 롯데월드 있잖아요. 네, 잠실 롯데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롯데호텔하고 롯데백화점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제2롯데월드 그죠? 네, 제2롯데월드 네, 빌딩 네,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송파대로, 네, 석촌호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롯데월드하고 롯데백화점하고 그 롯데호텔은 그 지금 이 지역이 그 50년, 100년 뒤에도 이 상태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을 이제 재개발할 수도 있죠. 그죠? 제2롯데월드 쪽하고 이제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롯데월드도 더 확장을 한다든지 더 시설을 첨단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호텔 규모도
더 높게 그리고 또 세계적인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죠. 이런 것은 도심 재개발, 상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공업도시 중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울산에 가면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가 그 현대그룹의 그 주요 그 공장들이 있다고요. 여기 현대자동차입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뭐 5공장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현대자동차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도 대표적인 조선 아닙니까? 이게 다 몰려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현대자동차만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뭐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현대자동차 그 공장들은 이제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이제 공장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지금 이제 자동차는 휘발유나 그 경유를 태워서 그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가게 만들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예요. 근데 지금 그 전기차가 그 상용화 됐고요. 이제 한 번 충전으로 그 달릴 수 있는 키로수만 좀 더 늘어나면은 일반화 되겠죠. 그리고 또 친환경 수소차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년 뒤에는 지금 그 휘발유나 경유로 굴러가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신차로 판매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 10년쯤 이후에는 전기차나 이제 뭐 이런 수소차 같은 것이 이제 신차로 판매가 되고 지금 뭐 굴러다니는 경주차나 휘발유차는 이제 그때 존재는 하겠지만 이제 점차 이제 폐차되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경유차고 그 휘발유차,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끝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뀐다면은 이 공장은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공업 쪽에서 하는 공장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업 쪽과 공업 쪽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 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이 볼까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자 개념.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자, 그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재건축이 돼요. 네, 이게 지난해 2017년도까지 개념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지로 판정된 자 무엇이 들어갔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고요. 여기도 개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종전처럼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그 공동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철거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정비법상 정비사업 중에서 보존 방식과 철거 방식과 보존 방식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뿐이라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철거 방식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재건축은 이거죠.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니까 이가 재건축 대상이 되려면은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있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양호해야 됩니다. 양호하죠. 그러면은 우리 뭐 강남은 전부 70대, 80대를 거치면서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고요. 그죠? 강북 쪽과 달리. 그리고 또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새로 건설되고 있는 위례 신도시 그리고 새로 건설된 판교 신도시 이런 지역, 동탄 신도시 이런 지역은 전부 그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 공원, 뭐 도시에 있는 녹지 공간 뭐 이런 기반 시설이 대단히 양호하죠. 양호한데 그리고 이제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건설됐잖아. 공동주택 위주로 그죠? 이게 다 아파트 단지예요. 단지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반시설 양호한데 이 건설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된 이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수로 판정되면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통점. 자, 공통점은 둘 다 노후 불량수에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종전건축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만 본래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노후 불량 건축을 전부 철거해버리고 다시 그 지역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학교도 다시 건설하고 이렇게 다시 개발하면 그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본래부터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인데 네, 이렇게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서 건물만 노후가 되면 이것만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면 되죠. 그 재건축이죠. 그 지역 전체를 다시 재개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은 2018년도부터 몇 개가 있죠?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3개가 있고요. 이 3가지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1시간 동안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을 하겠습니다.